14장부터는 C++을 이용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C++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는 다 클래스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MFC라는 그 방대한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MFC 프레임워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여러분들이 꼭 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지 앞으로 MFC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MFC 프레임워크에 맞는 프로그램을 무작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윈3이 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MFC,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MFC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화면에 그 응용 프로그래밍 그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있는 MFC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매번 다르게 넣어줘도 되지만 이 프로젝트 이름이 실제 소스코드 파일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재사용할 때 뭐 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y라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하고 나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MFC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만들 그 프로그램의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로서 단일 문서, 다중 문서가 있는데 우리는 단일 문서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문서, 뷰, 아키텍처,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디폴트로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기본 개념 전달에 좀 치중을 하기 위해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을 빼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윈3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문자열 처리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라이브러리 사용 해제 체크 표시를 역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만들어진 클래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는 클래스가 4개가 생겼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의미 있는 녀석은 3가지입니다. 뭐냐면 C my app 프로젝트 이름을 m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my라는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win main 아니고 C main frame 이라는 클래스, 마지막으로 C child view 이렇게 이 3개의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Ctrl F5를 누르면 컴파일과 링크를 하고 실행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화면에 나타나는 윈도우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에 보니까 my라고 있네요. 프로젝트 이름을 윈도우 타이틀로 그대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기존의 API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와는 달리 메뉴가 들어갑니다. 메뉴가 알아서 들어가 있고요. 메뉴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툴바라는 아이콘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이 툴바라는 바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맨 밑쪽에 아랫단에 뭐 준비 또는 캡 넘버 이런 그 표시를 해주는 상태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거는 my라고 타이핑해주고 엔터를 몇 번 눌렀을 뿐이죠. 근데 이렇게 멋진 윈도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메뉴도 있고 툴바도 있고 상태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그 대문자 캐피탈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동작도 다 되고요. 메뉴를 누르면 그 몇 가지 메뉴 항목들이 나오고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프로가 나온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MFC 프레임워크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한데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또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머가 my라고 타이핑해줬을 뿐인데 결과물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그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힐끗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CMyApp를 살펴보면은 얘는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았냐면 여기 CWinAppEX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클래스가 바뀌면서 EX였는데 기존 버전에서는 CWinApp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성자가 있고 여기 버추얼 init 인스턴스, exit 인스턴스 이런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런 함수가 있거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또 대문자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대문자는 대개 매크로를 의미하죠. 네, define문으로 하는 매크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녀석인지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CMyApp를 정의를 하고 있는 헤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현 파일, 이 CPP 파일에 들어가면은 다른 것도 다 있지만 CMyApp의 THAPP라고 해서 전역 변수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다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힐끗 보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CMyApp라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의 부모가 누구다? CWinApp다. 이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클래스가 CMainFrame이었는데 이 녀석의 부모 클래스는 여기는 EX가 붙어 있지만 예전 버전으로 따지면 CFrameWnd라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생성자가 있고요. pre-create window, 그다음에 MFC 메뉴바, MFC 툴바, MFC 스테이터스바 이런 것들이 변수들로 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생성된 메시지 맵 함수 뭔지 모르죠 이게 아직. 그리고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declare message map이라는 어떤 매크로가 정의가 끝나는 바로 앞에 들어있네요. 자, 이거 우리 지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CMainFrame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녀석의 부모는 누구다? CFrameWindow다. 요거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CMainFrame 부모는 FrameWindow다. 자, 그럼 하나 남았죠, 이제? CHildView가 있는데, 이 녀석의 부모는 CWND. 여기도 pre-create window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onPaint도 있고, declare message map이라는 것은 그 세 경우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HildView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녀석의 부모는 CWND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CWND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윈도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WND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에 관련된 클래스구나라고 이렇게 일단 알아둡시다. 윈도우 관련 클래스 윈도우 관련 클래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요거는 지금 보면서 바로 기억을 해야 되니까 CMyApp가 있었는데 부모가 CWinApp였고요. CFrameWindow가 있었는데 부모가 FrameWnd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hildView가 있었는데 부모가 CWND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힐끗 보고 난 느낌을 좀 표현해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죠? CFrameWindow는
여기 WND가 붙어 있으니까 윈도우겠죠. 근데 말이 프레임이니까 부모 윈도우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또 프레임, 틀에 관련된, 테두리에 관련된 윈도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CWND는 자식 윈도우와 그렇죠. 이 프레임 윈도우를 상속받은 메인 프레임은 부모 윈도우고, 이 CWND를 상속받은 차일드 뷰가 자식 윈도우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CWinApp는 아직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이름으로써 저희가 뭐 하는지 별로 유추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윈3이 API에서 윈도우 프로그램 했던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디서 제일 큰 문제는 이걸 겁니다. 프로그램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윈3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윈3에서는 윈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메인 함수가 보여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모든 소스 코드를 뒤져봤지만 클래스만 나오지 전혀 윈메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분석이 불가능한 이후에 굳이 답변을 달자면 아직 MFC 프레임워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FC 프레임워크를 좀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이 슬라이드에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Cwin 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유추를 했습니다. 이게 프레임 테두리 윈도우랑 관련되어 있구나. 이건 윈도우랑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구나. 대충 감이 잡혔고요. 감이 안 잡혔던 CWinApp 이 녀석은 프로그램 구동에 관련된 클래스다. 기억해 둡시다. WinApp. 이것도 느낌이 오긴 오죠. 여기 애플리케이션 하니까 프로그램에 관련된 클래스구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구동이란 말은 프로그램 시작하고 끝내고 이런 거에 관련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클래스 다 부모 클래스를 제가 언급을 하고 있죠. CWinApp, CFrameInd, CWND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설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 MFC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런 것 같아 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객체 지향이란 여기에 답변이 가능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시작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정도의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이란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볼까요? 프로그래밍은 변수값 바꾸는 거다. 프로그래밍은 변수값 바꾸는 거다. 잘 안 와닿습니다. 잘 안 와닿는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그 창고 A가 있고요. 이쪽에 창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길동이 일꾼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상자를 창고 B로 모두 옮겨라. 이렇게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창고 A, 창고 B. 창고 A에는 상자가 9개가 있었어요. 창고 B에는 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A 창고에 있는 상자를 모두 다 B 창고로 옮기시오라고 명령을 주면 이 친구는 하나 들고 가서 내려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 들고 가서 내려놓고, 자, 이때 내려놓고 나서 다시 돌아올지 일을 그만하고 집으로 갈지를 판단을 해보겠죠. 그래서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죠. 네, 반복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반복을 하는 와중에 또 어떤 것도 하냐면 갈지 돌아갈지를 또 계속 조건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B는 처음에 0이었죠. B는 처음에 0이었죠. 근데 상자를 하나 옮기는 작업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B는 B 더하기 1. B 값이 하나씩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다 했는지 덜 했다면 반복을 해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B가 9이면 다 옮겼다는 얘기죠. B가 9이면 스탑.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으로 바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답변과 이 정의에 비추어 그 설명을 하자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랑 프로그램이 끝날 때랑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B가 얼마였습니까? 네, 0이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 상자를 다 옮기고 났을 때, 그때는 B가 얼마가 돼요? 네, B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프로그램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상자 옮기는 어떤 실체가 있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나서 봤더니 결국 이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게 뭡니까? 예, B라는 변수값을 1, 2, 3, 4, 5, 6, 7, 8, 9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뭐다? 변수값 바꾸기다.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변수값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 조건문도 활용하고 반복문도 활용하고 이런 어떤 계산하는 수식문도 활용을 해서 변수값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프로그래밍은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객체지향이 뭐냐? 특별히 여기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이미 여러분들이 한 학기 정도 C++ 수업을 들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학생들이 그 객체지향에 나오는 그 용어들에 굉장히 당혹해하고 어려워하고 한 학기 들어도 또 그런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도대체 프로그램 짤 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 개념이랑 소스 코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그 객체지향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데이터 추상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고 하면은 그 딱 부각돼야 되는 그 개념이 데이터 추상화 또는 인캡슐레이션 또는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개념들이 책 그 서두에 대부분 이제 나옵니다. 자, 객체지향의 핵심은 데이터 추상화인데 데이터 추상화는 변수와 함수를 묶고 외부에 숨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객체지향의 핵심은 데이터 추상화고 데이터 추상화가 뭐냐? 변수와 함수를 묶고 외부로부터 숨기는 것. 그래서 이때 묶는다는 말을 좀 멋진 그 객체지향 용어로 바꾸자면 encaps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에 숨기는 것을 information hi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그 얘기를 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서 다시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 코드인데요. 저기 intd 전역 변수입니다.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전역 변수죠. 근데 주석을 보니까 add 함수에서만 사용됩니다 라고 주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add 함수를 보니까 d는 d 플러스 1 전혀 문제가 없죠. 전역 변수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덤이라는 함수가 또 다른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int b 그래서 얘는 b는 1 해야 되는데 실수로 d는 1 이렇게 했어요. 상관없죠. 컴파일할 때 전혀 문제가 없네. 얘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덤이라는 함수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위란 함수,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건은 뭐냐면 실제로 D는 add라는 함수에서만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여기가 B는 1이었는데 실수로 B는 1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add 함수에서만 사용된다고 했지만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뭔가 기대하는 결과랑 실행을 시켰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분명히 프로그램 어딘가가 잘못이 됐네 라고 했을 때 어디를 살펴보겠습니까? D 값이 원래 기대하는 바가 3이었는데 5가 나오네? 좀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함수를 보겠어요? 여기 주석도 이렇게 있어요. add 함수에서만 사용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따져보겠어요? 여기만 살펴보겠죠? 근데 실제로는 잘못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더미라는 함수가 하나 있으면 여기만 보면 되는데 이런 함수가 여러 개 굉장히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다고 하면 D라는 변수 D 값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함수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D라는 값을 쓰려고 할 때 이거는 여기서만 쓰는 거였어 라고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야, 거기서 쓰면 안 돼 라고 에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D라는 변수는 어디에서만 쓰인다고요? add라는 함수에서만 쓰입니다. add라는 함수에서만 쓰입니다. 라는 거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자 이거죠. 네. intd void add 묶어주자 이겁니다. 자, 묶어주는 문법이 C에는 뭐가 있냐면 struct라는 키워드가 있죠. 근데 원래 struct라는 키워드는 변수들만 묶을 수 있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변수뿐만이 아니고 함수도 묶을 수 있도록 문법을 살짝 확장을 시킵니다. 자, 묶어줬어요. intd랑 add라는 함수를 묶어줬습니다. 자, 이럴 때 아까처럼 더미 함수에 가봐서 A에 A, 여기 A에 small a,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이건 구조체니까 구조체에 있는 어떤 필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점을 찍어서 하죠. A, D. 문제 없죠? 어떤 구조체의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이 중간에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합니다. A.D는 1.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D가 add에서만 사용되니까 struct라는 키워드를 써서 묶어줬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리고 더미라는 함수에서 원래 D는 여기서만 써야 되는데 엉뚱한 함수에서도 역시 여전히 에러 없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였어요? 원래 목적은 add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단순히 변수랑 함수를 묶는 거에서 끝나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private이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추가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 a.d라고 했을 때 이게 private이라는 의미가 여기 내에서만 쓰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a.d라고 했을 때 얘는 D라는 변수는 앞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D라는 변수는 어디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였어요? add에서만 쓰이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더미라는 함수에서 쓰이고 있죠? 네, 이러니까 뭐가 나올 수 있다? 컴파일 에러가 날 수 있다. 이럴 때 컴파일 에러를 실제로 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래머는 실수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조금 전에 struct라고 해주고 private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매번 struct와 private 조합을 써주는 것이 사실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L,
CSS, 클래스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스트럭처랑 프라이빗을 지우고 대신에 클래스 하나만 넣으면 프라이빗 넣은 거랑 똑같은 그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C++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했나요? 변수랑 그 변수의 어떤 조작을 가하는 변수 값을 바꾸는 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묶었죠? 네, 묶는다는 말을 우리는 encapsul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encapsulation.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묶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에러가 날 수 있도록 private 또는 class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도입을 했죠? 그 목적이 뭐였어요? information hiding. 다른 함수에서는 D라는 변수를 안 보이게 하는 거죠. D라는 변수 여긴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랑 함수를 어떻게 해요? encapsulating 하고 information hiding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 추상화라고 부른다. 데이터 추상화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에 추가된 문법은 대개는 이 개념, 데이터 추상화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생성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를 공부할 때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 생성자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 데이터 추상화 관점에서 이 키워드가 이 녀석으로부터 나왔구나. 이 녀석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구나. 이런 이걸 염두에 두고 C++를 공부를 하면 굉장히 심도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질문이 뭐였죠? 객체제한 프로그래밍은 뭐냐 이거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개념적으로는 객체제한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이 뭐냐? 객체를 생성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맞나요? 객체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딱 생성하고 나면 끝나요. 왜? 객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객체 안에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것. 객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변수가 들어있어요. 변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변수 값을 바꾸는 조작을 가하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프로그래밍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변수값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는 그 변수값을 바꾸는 함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객체제한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객체를 순서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조금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놓으면 그 안에서 변수값을 뒤지고 볶고 바꾸는 거죠. 네, 그게 프로그래밍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의 질문. MFC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네, 사실 이 질문은 뭐라고 바꿀 수 있나요? 네, 뭔가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어느 녀석부터 만들겠습니까? 이 질문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my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줘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3개가 있었죠. C main frame, C child view, C my app 이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윈도우 프로그램이니까 윈도우 틀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메인 프레임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게 아니고 올바른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뭘 강조했었냐면 이 3개 클래스의 역할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네, 테두리 윈도우, 이거는 고고 녀석의 자식 윈도우.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었죠? 네, 프로그램 구동이었죠. 프로그램 구동. 이 녀석의 부모가 프로그램 구동이었죠. C, win, app. 프로그램 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동을 담당하는 C, my, app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동을 담당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이 녀석을
제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객체, 이 클래스의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뭔가 그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만들고 또 얘를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소스 코드를 뒤져보면 myapp.cpp, myapp.cpp에 my만 되어있죠. my.cpp cmyapp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는 파일에 가보면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cmyapp의 theapp 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MFC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어떤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cmyapp, cmainFrame, cchildview에 객체를 하나씩 만듭니다. 실제로 이 객체 이름은 theapp였죠.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에 대한 객체, childview에 대한 객체. 자, 이것이 실제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 그림이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인스턴스에 관련된 녀석이 이 객체가 이 인스턴스가 가리키는 프로그램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은 테두리가 있는 메뉴가 있는 그 윈도우와 관련된 객체를 가리키고 cchildview는 여기 클라이언트 허연 부분에 들어있는 윈도우와 연결된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child view 클래스가 가리키는 객체에 들어있는 윈도우는 그 윈도우는 윈도우 스타일이 child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겠죠. 왜냐하면 껍데기 윈도우가 있고 거기에 child 윈도우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 윈도우는 WS child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myapp, mainFrame, childview. 그래서 여러분들이 MFC 프레임워크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자, 뭐냐면 프로그램 구동에 관련된 cwin app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라 이 말인 거죠. 프레임 윈도우, 테두리 윈도우에 해당하는 프레임 윈도우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cmainFrame을 구현해라. 클라이언트 윈도우 출력을 담당하는데 cwnd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cchildview를 구현해라. 이 구현하는 작업이 우리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지가 알아서 이 녀석의 인스턴스 만들고 이 녀석의 인스턴스 만들고 이 녀석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각각의 인스턴스가 누구랑 관련돼 있었어요?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프로그램과 윈도우 두 개에 각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FC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이 클래스를 구현해 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my라고만 입력해주면 기본적인 소스 코드가 이미 작성이 되죠. 얘네들은 상속을 받아서 이 클래스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녀석들에다가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 또요. 기존에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지만 그 함수가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겠죠. 상속을 받아서 새롭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객체 지향 용어로 하자면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라이딩. 그래서 함수 추가나 아니면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클래스를 새롭게 구현하는 일이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추가하든 오버라이딩을 하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 부모 클래스의 역할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거나 또 오버라이딩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공부할 때는 C에서 라이브러리를 공부할 때는 그 입력 파라미터가 뭐고 출력이 뭐냐라는 거에 집중해서 했다면 그 클래스를 공부할 때는 클래스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클래스의 역할이라는 것이 객체 지향은 상속이라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역할이 다가 아니고 부모의 역할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계층도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우리 그 마이프로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3개 몇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일드 뷰 있었고요, 메인 프레임 있었고요, 그다음에 C win app, 얘를 상속받은 C my app 있었죠. 네. C my app 있었습니다. 밑줄을 그을까요? 그래서 C my app 같은 경우는 부모가 C win app였고 이 녀석의 부모는 CMD 타겟, 그리고 그 녀석의 부모는 C 오브젝트, 이런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CWND 같은 경우는 부모가 CMD 타겟이고 WND고 그 밑에 차일드 뷰, 그 다음에 프레임 윈도우도 역시 CWND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MFC에서 가장 그 상위에 있는 클래스가 C 오브젝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밑에 CMD 타겟이 있고 또 CWND, CWin app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 오브젝트는 MFC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상위 클래스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CMD 타겟, 얘를 좀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CMD라는 말이 뭐냐면 커맨드에서 따왔어요. 커맨드. 이 CMD라는 말이 커맨드에서 따왔습니다. 자, 커맨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누구를 지칭하냐면 WM 커맨드 메시지를 지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CMD 타겟 클래스는 어떠한 역할을, 기능을 갖고 있냐면 WM 커맨드 메시지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C win app, CWND, child view, 프레임 윈도우, 메인 프레임 전부 다 뭐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네, WM 커맨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win app 보겠습니다. win app. 자, win app는 프로그램 구동에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슬라이드를 보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구동이니까 프로그램 구동을 처리하려면 어떠한 변수랑 어떠한 함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프로그램 구동에 관련되어 있어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겠습니까? 프로그램 구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H 인스턴스입니다. 네, 프로그램 구동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동그라미를 가리키는 녀석이 H 인스턴스였죠. 그러니까 H 인스턴스를 변수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까지 좀 알아둘까요? 그 변수의 이름은 m_h 인스턴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m_h 인스턴스. 자, 그리고 변수가 한 개 더 들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를 하나 가지겠죠. 윈도우를 가지겠죠. 이 기본 틀이 되는 부모 윈도우를 하나 가질 겁니다. 그 부모 윈도우에 관련된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변수로 가집니다. CWND로 m_p main wind.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CWin app는 멤버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멤버 변수로서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구동이니까 프로그램을 가리킬 수 있는 mh instance.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윈도우를 가리킬 수 있는 mp main wind라는 클래스의 포인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구동을 할 때 관련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프로그램 뭔가 좀 준비 작업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작업을 담당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it instance입니다. 시작하다, initialize, 초기화하다, 뭐를? instance를.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exit instan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it instance는 보통 이거의 객체를 만들면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init instance가 자동으로 호출되도록 이렇게 MFC 프레임워크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넣읍시다. WinApp 프로그램 구동에 관해서 멤버 변수를 다음과 같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m_h instance, mp main wind. 그리고 함수를 따지자면 init instance. 생성자 이외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서 프로그램 초기화를 담당을 합니다. 다음은 CWN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CWND는 그 클래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윈도우에 관련된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CWND는 어떠한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이거에 대한 답변에 심사숙고를 했었다면 이제 이거는 쉽죠? 윈도우니까 뭐겠어요? 윈도우 핸들. 윈도우를 가리켜야 되니까 윈도우 핸들을 멤버 변수로 갖고 있고 그 이름은 m_hwnd입니다. 꼭 기억해 둡시다. m_hwnd. 자, 그리고 각종 함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함수가 들어가게 될까요? CWND의 멤버 함수. 자, 어떤 함수들이 들어가냐면 여기 변수가 이미 있어요. 조작을 가할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요? 첫 번째 인자가 윈도우 핸들이었던 모든 함수들. 예를 들자면 show 윈도우 첫 번째 인자는 윈도우 핸들 들어갔죠. 그 다음에 sw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윈3이 API 함수입니다. CWND의 함수는 맨 앞에 있는 윈도우 핸들이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변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 CWND의 멤버 함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였던 HWND가 모두 사라진 형태로 바뀝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show 윈도우 이렇게만 해주면 이 show 윈도우는 그 CWND의 멤버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고, 근데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윈3이 API를 호출하고 싶은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자, 그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다가 이 콜론 두 개를 써줍니다. 이 콜론 두 개가 스콥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름이 안 붙어 있으니까 글로벌 스콥이라는 의미예요. 전체 영역이다. 그래서 전체 영역에 포함된 함수다. 그게 윈3이 API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CWND에는 멤버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CWND 클래스는 윈도우랑 관련된 클래스니까 윈도우 핸들을 멤버 변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 윈도우 핸들을 가졌던 모든 API 함수가 이 CWND의 멤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니까 CWND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MSDN에 가서 CWND 클래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CWND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형태의 함수가 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대문자 O, 소문자 N, on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윈3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윈도우 프로시저어 스위치 케이스문 있었죠? 케이스문에서 코딩 작업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WM create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 WM create 진입점 이만큼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누구냐면 onCreate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함수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함수들이 전부 다 어디요? CWND의 멤버 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은 기존의 첫 번째 인자로서 윈도우 핸들을 요구했던 그 멤버 함수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르기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메시지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어떤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함수는 다른 함수랑은 좀 구분이 되니까 이름도 다르게 적어놨어요. 메시지 핸들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메시지 핸들러 함수는 함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오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WM create 같은 경우에는 앞에 on이 붙고 create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볼까요? WM mouse move. 그럼 WM 빼고 맨 앞에 on을 붙이고 뒤에 있는 mouse move. 단어마다 앞자를 대문자로 해줍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WM L 버튼 다운. 자, 앞에 WM을 빼버리고 on left 버튼 다운. L 버튼 다운. 이런 식으로 그 핸들러 함수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자,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뭔지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MSDN을 찾으면 파라미터가 정확히 뭔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메시지가 발생할 때 처리할 내용을 구현해야 할 함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핸들러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함수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함수 이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당 핸들러가 호출될까? 그래서 WM create라는 메시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on create를 호출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호출될 것이냐? 기존에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윈3이 API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WND PROC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MFC 프레임워크로 오니까 메시지마다 뭔가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벤트 메시지가 발생하면 어느 함수를 호출할지를 정해줘야 되는, 올바르게 호출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MFC 프레임워크에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MFC 프레임워크에서 어느 정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C++에서 가상함수 테크닉이라는 부분, 가상함수에 대한 또 설명이 포함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효율성 문제로, 그게 이제 효율성 문제를 가상함수 테크닉을 실제로 쓰는데 효율성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효율성 문제로 완전 자동은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약간 코딩을 해주는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메시지 맵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맵이라는 매크로가 있고 이 메시지 맵에 대한 메시지 맵 관련 매크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지 메시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당 핸들러가 호출될까? 자, 이 말이 뭐냐면 MFC에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말입니다. 기존에는 WND PROC 안에서 스위치문 써서 해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메시지마다 독자적인 함수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어느 메시지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를
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MFC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주지만 효율성 문제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상함수 테크닉, C++ 객체장에 나오는 가상함수 테크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효율성 문제로 완전 자동은 아니고 프로그래머의 일부 코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코딩하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지 처리를 하기 위한 메시지 맵 관련 매크로가 몇 개가 주어지는데 그 녀석의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 사용법 익히는 게 결국 뭐다? 메시지 처리다 이거죠. MFC에서의 메시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 맵을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유형 5가지에 해당하는 메시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몇 번만 사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MFC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기본 개념을 일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내용도 많고 머릿속에 꼭 넣어둘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이 내용들 전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